오늘 청문회가 아니고요. 청문회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이해운 청문회 보이콧 곤혹스러운 단독 개최 해야 되나라는 지금 고민에 여당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은 범법행위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예, 정말 많은 의혹 제기 속에 과정이 지나온 만큼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서 이제 국민의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해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 여당, 청와대의 입장까지 지금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오늘 여당 단독으로 엽니까? 일단 단독으로 여는 것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고요. 네. 막판까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이미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부한다면 그 역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보이콧을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의 사회권을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미자 위원장께서 개회하고 즉시 정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보이콧을 하신다고 하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로부터 직접 소명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사실 청문회라고 하면은 주도권은 야당에 있는 건데 야당이 이걸 왜 안 하는 거냐라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열 겁니다. 무조건 열 거예요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좀 서로 논의를 좀 통해서 지금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에도 열릴지 안 열릴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오늘 관련해서 어떤 만평이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해운 후보예요. 근데 이 뒤에 엄청 큰 이거 눈덩이라고 해야 되는지 굉장히 큰데 이게 뭐냐? 의혹들이다라는 거죠. 이 의혹들을 뽕 뚫고 여기에 왔어요. 청문회입니다. 요 의혹을 뚫고 지금 청문회 해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뚫고 나왔다라는 건데 제목 도착. 과연 청문회 근데 도착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거죠.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사실 이 앞선 보도들을 좀 보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도 이거 적격은 못 준다. 이거 우리도 반대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속속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럼 부적격을 줄 건데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거면 부적격은 줄지언정 최종 임명은 한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을 주기는 네. 쉽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그 청문회 속에서 야당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의혹을 좀 증폭시키고 국민의 어떤 의구심 이런 걸 증폭을 시켜야지 여당이 하면은 정책 위주의 청문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운 후보자를 기획재정위에서 오래 봤어요. 네. 상당히 기획재정위와 관련해서 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죠. 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김성식, 이해운 제가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몇 명 꼽아질 정도로 그 능력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걸로 가려지게 된다면 야당이
좋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지금 야당이 나와가지고 이해훈 후보자를 막 비난을 하면 누워서 침 뱉기가 되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히려 야당이 안 들어오면 여당만으로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은 정책 얘기하고 오히려 이해훈 후보자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안 들어오는 게 많은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김기영 대변인님. 우선적으로 이해훈 지명자는 비례 총체, 집합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연기를 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적 의혹을 청문회라는 자리에서 풀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가 15% 요구하는 거에 한 15%만 제출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결국 언론에서 의혹보다는 그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언론이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의혹이 저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의 검증이라는 것도 통과가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그냥 끝났다. 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시 청문회를 보면 증인도 없었고 참고인도 없었고 자료도 없어서 이른바 사무 청문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과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 청문회의 어떤 수순에 대해서 저희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충실한 청문회를 위해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여당도 한 목소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들러리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자료가 없는데 뭘 질의를 하라는 거냐. 이 얘기 지금 들러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 지금 여야가 청문회를 여냐 마냐를 갖고 논의를 하면서 사실 시간은 가고 있죠. 어쩌면 오늘 청문회가 못 열리고 다시 날짜가 재지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야 보이콧에도 버티는 이해훈, 정치권 권력 의지가 남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이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던 그 첫날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보고 올까요?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네, 내가 받고 있는 의혹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 뭘 청문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냐?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보좌진 갑질. 네. 이 국회의원 때 보좌진한테 폭언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 87명 중에 57명이 근무기간 1년을 못 넘기고 그만뒀었다. 아빠 찬스. 장남이 미국 유학대 논문 공저자로 아빠, 이 교수인 아빠가 같이 게재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부정청약, 결혼한 장남, 결혼을 했는데 미혼으로 위장을 해서 점수를 높이 받아서 이른바 청약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는 거. 영종도 땅 투기 의혹입니다. 이 남편이 인천공항 개항 직전에 영종도 토지를 매입해서 2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 증여세 대납 의혹. 세 아들들이 할머니한테 주식주택을 증여받아서 47억 원대의 자산을 형성했었던 증여세를 이거 대신 납부해 준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이 후보자 측은 부자진 갑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아빠 찬스 문제 없고 혼인신고 안 한지 장남이 혼인신고 안 한지 몰랐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영조 땅 투기나 증여세 요 대납 의혹 관련해서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김광삼 변호사님, 일각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파트 부정청약 뭐 이런 문제는 이건 장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수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아프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와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제가 볼 땐 상당히 명백하게 이제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감내하고도 지금 난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비리에 좀 집합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중적인 얼굴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삶 자체가 갑질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냥 비위와 관련된 걸로 얼룩진 게 아닌가 싶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권력, 국회의원을 가지고 어떤 저런 행위들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청문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하루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비리가 많은데 어떻게 하루에 청문회를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온 비리만 봐도 그게 의혹의 수준이다 할지라도 사실은 일부는 사실로 거의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청문회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능력과 재정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저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 맞는 재정 전문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하. 이재명 정부의 어떤 표풀림 정책이랄지 뭐 소비 쿠폰이랄지 이런 확장 정책이 아니고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전문가인 걸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칭송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딱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확장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그 반대적인 전문가가 어떻게 이걸 또 뒤집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또 전환할 수 있는가? 워낙 뭐 변환을 잘하니까 전환을 잘하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정부에 맞는 재정 전문가 능력이 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에 맞는 전문가인지도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야당은 우리 안 들어가요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지 나가서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올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